세종시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리게 됩니다. 아산 송악면 느티장승마을에 건립된 산촌체험관이 운영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체험관은 안전사고 우려에 출입이 아예 폐쇄됐습니다.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연 선생의 서훈을 1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그들이 누군지 김우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나이에 깊은 감성을 소화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 양. 최근 여러 방송에서도 활약 중인 김양이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살기 좋고 늘 새로운 세종시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우리 세종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연이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민선 4기 들어 처음으로 문화예술인 홍보대사 6명을 위촉했습니다. 김다연 양을 비롯해 애모와 남행열차 등 여러 히트곡을 남긴 가수 김수희 씨와 내 나이가 어때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가수 오송근 씨, 그리고 세종시를 제2의 고향 삼아 활동 중인 다문화 여성 가수 김카렌 씨까지 대중가요 부문에서만 4명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진호박과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인 김덕수 씨까지 모두 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이렇게 품격을 가진 도시에 홍보대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홍보대사로 특별히 오셨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의 각오와 세종시에 대한 기대 등이 담긴 홍보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당초 11월 14일부터 2주간 계획했던 세종 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3주 연장됐습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교육청이 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간 연장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마을학교 선정 절차의 적정성과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15번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 나성동 복컴이 준공됐습니다. 이곳은 40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다중적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곳 나성동 복컴의 경우 특히 청소년 교육 공간을 제공해 미래교육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만간 세종시의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 어진동에 도담 어진지구대가 건립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올해 초 착수한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인근에 조성될 지구대는 모두 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아산 송악면 느티장승마을에 건립된 산촌체험관이 운영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았던 마을 주민들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자 운영을 포기한 건데 산촌체험관 소유자인 아산시도 관리에 손을 넣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산촌 생태마을로 지정된 느티장승마을의 산촌체험관입니다. 1층에는 체험관과 임산물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건물은 약 3억 5천만 원을 들여
아산시가 지었는데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다양한 펜션들이 많이 생겨난 데다 낙후된 시설로 방문객이 줄어들었고 결국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길거리에 붙다 보니까 거기 뭐 운동장도 없고 야외에 나와서 해먹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냥 다 방치된 거예요 그냥. 현재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낙후된 산촌 체험관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아예 폐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산촌 체험관 운영을 포기하면서 시설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 산촌 체험관 소유자인 아산시도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마을 주민들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산촌에서 운영하고 수익 창출하고 마을에서 이런 유지 관리하고는 변동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촌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편의시설이 취지와 달리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는 결혼 이민자 국가별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양성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우수상과 함께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천만 원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는 전국 최초로 7개 국가의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활동가 32명을 양성했으며 각 활동가는 자신의 모국어로 국가별 문화 차이를 반영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30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천안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집중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현기 천안 서북보건소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해 추가 접종을 받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시는 천안시 의사회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의 생활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옛 월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시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온 건데 결국 충남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으로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 중인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약 26억 원을 들여 옛 월랑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센터의 주출입구 등은 나무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공정률은 약 95%.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시공사 측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현재 완성된 교실을 통해서만 일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의 소유를 주장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황. 이에 충남교육청은 신축이 아닌 수선 공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의 리모델링 시공사는 건립이 중단된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의 시공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훈을 1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동영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중국 충칭시 치장에서 1940년 서거했습니다.
정부는 이동연 선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1962년 2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의 사업장을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은 융자금 5천만 원까지의 이자 2%, 최대 100만 원이며 신청 방법은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이자 증빙 서류를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2층 시티투어 버스가 올해 운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첫 운행을 시작한 이 버스는 모두 133차례 운행해 3,650여 명이 예약하는 등 세종시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코스별 표준화된 해설 제공과 예약 방식 다양화 등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층 시티투어 버스는 내년 3월 운행을 재개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인데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 중심 녹색 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자동차 신규 등록은 42만 9천 대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전기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1천 대로 전분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부상 2명, 재산피해액은 약 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구동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고전압 감전 또는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도 않고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계속됩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밀폐 공간과 다르지 않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시 전기차 충전소 1,849대 중 86%에 해당하는 1,595대가 민간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아파트에 설치된 것만 해도 1,376대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등 공공건물에는 주로 주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등 민간 건물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2%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2025년 1월까지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시 아파트 내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충전소 화재 대비 화재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산업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개발 및 보급 정책의 화재 진압 등 안전 대책도 반드시 양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차원의 노력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예방 시설물을 갖춘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 전체 충전소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 충전소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내용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에 관한 사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형태, 시간 등을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의 지속적인 보충과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기차의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선 시행일로부터 2주 동안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매장에 방문해 음료를 구매하고 SNS에 인증하는 소비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통해서는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여민전 3,000원권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참여 매장에는 일회용 컵의 회수와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는 무인 간이 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 도구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 인형을 제공해 24시간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우울 성향이 높고 약 복용 지도가 필요한 어르신 50가구를 선정해 돌봄 인형을 지원했습니다.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 인형은 24시간 친구처럼 대화하거나 날씨, 퀴즈, 기상 취침 시간 알람,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줘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오는 10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록별로 떠나는 신나는 독서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을 주제로 한 지구 지킴이가 도서관에 떴다와 홍수열 작가와의 만남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과 문의는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